네, 반갑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하락을 좀 하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끌어올리면서 장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좀 끌어올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종가 대비해서는 거의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실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을 한 것도 아니고 크게 상승을 해 줬고, 그리고 우리 단짝 친구인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한번 그 박스권을 깨고 상승이 크게 나왔단 말이지. 그런데 왜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그렇게 잘 나가던 SK 하이닉스는 그렇게까지 또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일단은 개별 재료적인 부분들만 보면 이 HBM4 관련해서 일단 언론에서는 삼성을 좀 밀어주고 있어요. 삼성에서 퀄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올해 안으로 또 인증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디램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디램 쪽도 이 마이크론에서 오히려 HBM보다 디램이 더 수익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디램 쪽은 사실상 이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 자리를 압도적으로 지키고 있단 말이야.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좀 벌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이제 좀 반등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엔비디아와의 주가의 흐름이 거의 한 90% 정도 일치하게 커플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해 줬던 거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또 구글 TPU와의 문제, 또 이런 TPU와 GPU, 여기에 대한 독점이 또 깨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관계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SK 하이닉스 또한 또는 엔비디아 또한 절대 이 구간에서 그래서 못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다음 주가 뭐가 있습니까? 12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FOMC 금리 발표가 있잖아요. 이 금리 발표에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증시가 또 변동성을 상당히 줄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상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만약 지수나 시장이 한 번 더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만약에 저점 이탈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추세가 깨지는 하락이 아닌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를 강력하게 해볼 만한 기회의 타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 이렇게 하락으로 안 줄 것 같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고 그냥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 그냥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고점에 대한 목표가가 오히려 좀 더 적게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만약에 조정을 한 번 더 충분히 준 다음에 올라가는 그 파동은 더 크게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뭐 시장은 또 AI 또는 최근에 젠스랑이 어저께 뭐 AI 전력 공급,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원전주가 또 강세를 보였고, 계속 기대감에 따른 상승들은 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래도 개별 재료에 대한 또는 증권사들의 목표가 뭐 이런 것들이 상방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말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겠지만 아직은 절대 추세가 꺾일 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수급들을 좀 보면 사실 아쉬운 건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강력하게 SK 하이닉스로 해주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다음 주부터는 분명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그러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더 중요한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연말까지 좋은 일들 있을 겁니다.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자, 그러면 제가 SK하이닉스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내용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장기적인 파동에 따른 우리가 이 고점에 대한 목표가는 전혀 변한 게 없고요. 이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변한 게 없고 이 목표가에 대한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기 파동에 따른 이 ABC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한 번 더 하락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잡아가야 할 타점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리고 이걸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대응한다고 했을 때 이 밑에서부터 나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은 더 힘을 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인 대응을 내가 할 줄 알아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매도나 매수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 그리고 나만의 원칙이 생겨 나간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일부터 나오는 또 미국 나스닥 시장의 마감이 중요할 거고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이런 시장의 기대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너무나 중요할 거고 이 기대치에 따라서 앞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항상 키고 또 영상 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평일에 매일 이거를 또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요.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진짜 대응을 해야 되는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정말 중요한 매수나 정말 중요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SK하이닉스의 하이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가끔씩 이제 "이거 좀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딱 그거예요. 제가 이런 대가 뭐 이런 데 주시는 선물 뭐 아니면 기프트콘 스마 뭐 그 스타벅스 쿠폰 이런 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에게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하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 시장도 보고 코인 시장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 초보 시절에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해 봤는데 첫 번째로 막 재무제표 공부도 해 보고 두 번째로 기사 뉴스 보고 맹신하고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해 보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 많은 손실만 생겼거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었고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놨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하셔라.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영상 막 이제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정말 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인사이트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를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